안녕하세요. 명쾌한 체원장입니다. 시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요즘 좀 어떠신가요? 항생제 드시다가 효과 없으신 분들, 저포드맵 식단만으로는 차도가 없으셨던 분들이 시보 셀프 치료 영상의 가이드라인을 따라해보면서 호전된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데 영상에서 말한 대로 모든 것을 다 해봐도 여전히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와 설사, 변비가 계속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증상이 제법 개선되었다가 그게 유지가 안 되고 시보가 도로 악화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사실은 시보가 이렇게 재발하는 경우가 너무 흔하거든요. 제가 올려놓은 시보 셀프 치료 프로토콜에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뭔가 핵심이 빠졌으니까 이렇게 시보가 재발하는 게 아닐까요?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올려놓은 시보 셀프 치료 프로토콜은 저만의 노하우가 아닙니다. 국제시보학회에서 주관하는 시보 프로 과정의 추천 가이드라인입니다. 물론 저는 그 가이드라인을 셀프 치료 프로토콜로 공개해두고 일반적인 시보 클리닉에서 치료가 안 되는 케이스들만 모아서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통해 호전시키던 중이었는데요. 제가 시보 환자분들을 직접 치료해보니까 셀프 치료 프로토콜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요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빠진 것이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호르몬 불균형, 에스트로겐 우세증입니다. 시보 환자분들 중에서 성호르몬 알러지, 특히 에스트로겐에 대한 과민 반응을 치료할 때 시보 증상이 확 악화되면서 명현으로 복부 팽만감, 설사, 변비, 가스와 통증이 악화되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시보와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서로 연관해 있고 시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시보를 치료하는 곳도 국내에는 많이 없지만 에스트로겐 우세증과 함께 치료하는 클리닉은 제 생각에는 전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희귀하면서도 중요할 것 같고요. 항생제로 박테리아를 죽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야 소장의 박테리아가 다시 증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를 연구하지 않는다면 시보는 필연적으로 재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그 빠진 고리 중에 하나가 에스트로겐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보에 에스트로겐 도미넌스가 겹친 케이스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트로겐 우세증이란 이야기는 제가 오늘 처음 하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여성 호르몬에 대한 좀 더 깊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예전에 올려둔 에스트로겐 영상을 시리즈로 확인해 주시고요. 일단 여성 호르몬에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은 잘 아시죠?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서로 균형이 잘 맞아야 하는데 에스트로겐 우세증이란 체내의 프로게스테론 수치에 비해서 에스트로겐의 수치가 상대적으로 증가된 상태를 말합니다. 에스트로겐이 왜 우세하게 됐냐 하니 몸에서 특히 지방 조직에서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이 분비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에스트로겐이 대사되고 배설돼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몸에 축적되기도 하고요. 혹은 에스트로겐의 수치는 정상인데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너무 낮아서 비율이 안 맞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혹은 에스트로겐의 구조를 닮은 외부 물질이 체내로 들어와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이라고 부르죠. 에스트로겐은 필수 호르몬이지만 크게 이런 네 가지 이유로 체내의 에스트로겐 수치가 상대적으로 너무 높아지면 암, 갑상선 질환,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 골다공증, 갱년기 질환 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이런 질환에 시보도 추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중인 겁니다. 시보인데 에스트로겐 우세증도 겸한 경우는 시보로 설명되기엔 일반적이지 않은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특히나 공황 발작이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복부 팽만감이 심하지만 그 외에 가슴의 압통과 부종도 심하고 유방에 섬유낭종이 있는 경우도 제법 많았습니다. 손발의 냉기, 극심한 피로감, 성욕 감퇴, 혹은 불임, 탈모, 두통, 특히 월경 일주일 전부터 심해지고요.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극심한 브레인 포그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분장애가 심하고 특히 여러가지 불특정한 것들에 대한 불쾌감과 우울감, 수면장애나 불면증, 갱년기처럼 얼굴에 열이 오르는 증상, 생리불순, 체중 증가, 특히 엉덩이와 뱃살 주변에 살이 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혹시나 이런 증상이 시보와 겹쳐서 나타날 경우에는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겹쳐 있는 것을 의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스트로겐과 같은 성호르몬은 장내 미생물 균형에 영향을 미쳐서 내장 운동성, 내장 민감성, 점막의 장벽 기능, 면역 활성화 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에스트로겐 도미넌스를 가지고 있다면 원인과 상관없이 인체를 순환하는 에스트로겐의 양이 증가해서 산화질소의 양이 증가할 수 있는데요. 산화질소 NO는 인체 내의 혈압 조절, 신경 전달, 그리고 면역 과정의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데 원래는 미생물 감염을 막는 인체 방어 기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에 몸에 좋은 물질입니다. 그런데 혈관의 평활군을 이완시키는 것은 장이 연동운동하는 것을 저하시킬 수 있거든요. 박테리아 가정식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 도미넌스가 시보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시보 환자분들은 생리 주기에 따라서 통증이나 배변 상태가 변하지는 않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완경 전이라면 소화기 증상과 호르몬 증상에 대한 일기를 작성해 보세요.
생리가 시작되면 증상이 더 심해지나요? 배란기 직전에 혹은 배란기가 시작되었을 때 증상이 더 심한가요? 이런 정보는 시보를 치료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명쾌한 체원장의 시보 치료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미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렇지만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겸한 경우에 시보를 치료하는 관점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최우선으로 간 기능을 체크해야 합니다. 에스트로겐이 몸에서 너무 많이 합성되거나 제노에스트로겐, 즉 환경 호르몬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간과 담낭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과잉 에스트로겐을 분해하는 장기가 간이니까요. 간 기능이 떨어져서 담즙을 충분히 만들지 못하거나 담즙을 저장하는 담낭에 장애가 생기면 소장의 세균이 과정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담즙이 정균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담즙의 주요 성분인 담즙산은 몇 종류의 장내 세균에 대해서 살균 효과가 있어 균수를 감소시킵니다. 제가 임상에서 검토한 것에 따르면 메탄 시보에서 담낭 질환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수소와 메탄 모두에서 양성을 보이는 시보 환자들에게서도 담낭의 문제를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담즙산의 알러지는 베이스 항목에서 치료합니다. 에스트로겐 도미넌스는 15번 호르몬에서, 간이나 장의 문제는 올간 믹스에서, 장내 세균은 박테리아 항목에서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에스트로겐은 폐경 후 여성의 담낭 질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구로 복용하거나 크림으로 바르는 에스트로겐 제품은 담석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것은 시보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 말한 대로 호르몬에 대한 과민 반응, 호르몬 알러지를 치료함으로써 호전시켜야 합니다. 간 및 담낭을 치료하는 것 외에도 음산, 즉 위산을 보충하는 것이 시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위산이 외부에서 음식과 함께 들어오는 세균을 죽이고 소화 과정을 도우니까요. 그러나 활동성 궤양이 있는 경우 HCL은 오히려 해가 되니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셀프 치료 프로토콜에도 올려놨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위에 대한 치료도 포함되어야겠죠. 명쾌한 알러지 치료에서는 액시드 치료 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낭의 문제가 시보를 악화시키기도 하고 시보가 간과 담낭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는 것 같지만 의학적으로 밝혀진 연구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담즙 분비가 시보를 예방하기 위한 신체의 자연적인 방어기제라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시보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시보만 잘 치료하면 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간과 담낭을 치료하면서 에스트로겐 도미넌스를 다룰 수 있어야 시보를 제대로 치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질환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으로는 명쾌한 체원장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한의사가 아닐까 싶네요. 두 번째로 영양소 결핍을 교정해야 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과 같은 호르몬을 생성하고 대사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보조 인자 역할을 하거든요. 또 간 해독 과정에서 다양한 효소와 영양소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간 해독은 두 단계를 거치는데요. 1단계의 과정에서는 글루타치온 항산화제, 비타민 E 및 비타민 C가 필요합니다. 2단계 해독에서는 간은 셀레늄과 타우린, 시스테인과 같은 황 기반의 아미노산과 글리신, 글루타민을 사용합니다. 에스트로겐 우세 상황이라면 환경 오염 물질, 호르몬 교란 물질, 건강에 해로운 에스트로겐 대사 물질, 제노에스트로겐을 해독하는 것으로 간이 남들보다 더 바쁠 겁니다. 게다가 시보가 있다면 종종 비타민 B12, 엽산 등등의 비타민 B군이 크게 부족합니다. 비타민 B가 부족하면 에스트로겐 우세 증상도 악화되고요. 안 그래도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시보에 좋냐는 댓글이 명쾌한 체원장 채널에 자주 달리고 있는데 그러면 뭐 이런저런 항산화제를 사 먹으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실 텐데요. 명쾌한 알러지 검사를 해보면 여러분들 저 영양소에 아마 다 알러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영양제 복용만으로는 시보나 간 담낭 질환이 낫지 않는다고 제가 유튜브 질환에서 공공연히 말하고 있고 저는 명쾌한 알러지 치료로 각종 영양소에 대한 알러지를 치료한 후에 식사를 통해서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에스트로겐 도미넌스가 시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다 보니 간과 담낭 이야기까지 하게 됐습니다. 에스트로겐이 더 우세한 경우 시보의 증상은 치료가 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증상이 증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들어보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기존의 시보 영상의 프로토콜과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 명쾌한 알러지 치료의 기본 항목에 들어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보로 오셨던, 시보의 에스트로겐 도미넌스가 겹쳤던, 시보의 간 질환이든 시보의 시포가 동반되었던 간에 저는 제가 하고 있던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그동안 문의 주셨던 시보 환자분들을 잘 치료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어떤 항목을 어떻게 치료해야 빠르게 호전시킬 수 있는지는 제가 고민하고 결정하겠습니다. 단 시보에 에스트로겐 우세증까지 겸한 상태가 의심된다면 내분비계 교란 물질과 접촉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보 영상에서 제가 먹는 것에 대한 것만 강조한 것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은 종종 하루 종일 많은 종류의 화학물질을 만지고 몸에 바르고 거품을 냅니다. 그 중에 향기나는 많은 것들에 환경 호르몬이 들어있습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몸에 바르는 것에도 신경을 쓰시고 몸에 해가 되는 것을 피하는 노력이 필요하니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